안녕하세요.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. 어떤 연구를 하던 간에 연구 대상을 설정하는 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. 저는 요즘에 문헌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문헌 연구의 핵심이 어떤 문헌을 대상으로 연구할 것인가 연구 대상을 설정하는 거 하고요.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분석의 틀이 이렇게 중요한데요. 제가 이렇게 문헌 연구에 관련된 그런 논문들을 볼 때는 그런 게 조금 눈에 보이는 줄 알았어요. 논문들을 계속 비슷한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정했구나, 이렇게 정했구나, 이런 것들이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았는데 막상 제 걸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막히더라고요. 그리고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주변 분들에게 여쭤보면 그 얘기 듣다 보면 더 혼란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데요. 만약에 뭐 A와 B와 C를 이제 비교하겠다 이러면 이 A와 B와 C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었는지가 좀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되고요. 이제 납득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 분석할 것인가 그 분석의 그 틀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 나름대로는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또 조금 뭔가 이게 좀 아닌 것 같은 걸 또 이제 찾아가지고 약간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. 네. 마찬가지로 양적 연구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. 그 설문조사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 표집을 하잖아요. 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 정도를 표집을 하겠다 이런 게 좀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표집 같은 경우에도 그게 무작위 표본 추출이 원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표본 집단이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띄는 걸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뭔가 이렇게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그게 자신이 표집한 그 샘플 집단이 어떻게든 모집단을 대표한다는 어떤 그런 논거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그게 만약에 일정 부분 부족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정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연구의 제한점이라든지 연구의 한계로 이렇게 좀 기술이 되는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음, 연구의 대상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래서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뭔가를 이렇게 비교 연구를 하려고 했었는데,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찾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또 약간 막혔기 때문에, 이제 그런 비슷한 걸 이제 비교 연구를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찾아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됐어요. 그래서 예전에는 만약에 논문을 보면 이제 그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. 실험 어떻게 했나,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, 그리고 어떻게 분석했나 이런 부분을 봤는데 이제 지금 다시 봐야 될 부분은 어떤 근거로 이 연구 대상을 뽑았나, 그리고 그 요런 비교 연구인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서로 비교하나 이런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찾아야지 되는 거죠. 그래야지 그거에 견주어서 내가 선택한 이 표본이 연구 대상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선택에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왜 선택했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이제
찾아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. 사실은 연구 대상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분석 틀이 정해지고 나면 그 뒤에 그걸 기준으로 이거하고 뽑아내서 비교하는 건 지금에서야 보니까 그건 정말 그 앞에 것만 잘 이루어지면 저절로 이렇게 따라서 되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논문 연구하실 때 그 연구 대상을 어떻게 무엇 어느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한정하는 부분, 그리고 이 연구 대상이 만약에 양적 연구라면 대표성을 띠는 건가, 아니면 뭔가 질적 연구 그런 부분이라면, 질적 연구 부분이라면 이 대상을 선택한 게 합리적인가, 예,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고, 그리고 뽑아진 그 연구 대상들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할 것인가, 그 비교의 분석의 틀 역시 합리적인가,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하면서 다시 혼란에 빠지고 나니까 이제 질문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. 나는 이 연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가, 이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,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논문을 본다고 많이 봤지만 다른 사람 논문 보는 것과 그리고 내가 연구해서 쓰는 건 정말 다르구나, 이런 생각이 들면서, 저희가 솔직히 논문 읽다 보면 되게 뭐 참 논문 뭐 이렇게 썼나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. 그래서 그게 참 너무 오만방자한 생각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그렇게 학술지에 한 편이라도 이렇게 쓰신 분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오늘 저희 연구실 박사과정 선배한테 그랬어요. 선배는 참, 선생님 참 대단하신 것 같다고 막 이러면서, 참 이렇게 그렇게 뚝딱뚝딱 쓰신 것 같은데, 이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원래 남이 쓰는 건 뚝딱뚝딱 쓰는 것처럼 보인다고, 자기도 정말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숙제는 안게 되었지만 이 또한 성장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다시 내일 또 열심히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. 네, 여러분께서도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실 것 같고요. 네,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항상 응원합니다.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